운선 100만 유튜버가 되다를 주제로 줘볼게요. 유튜브 채널 온선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 버튼을 수상했다. AI 툴과 스마트폰 활용법을 중장년층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은 결과래요. 이거 거의 엄청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온선 채널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한 번에 이 뉴스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챗GPT 주제로 한 1시간 정도 기초 강의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그때 참여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진 않았는데, 이제 비공개 링크로 좀 공유를 해드렸더니 한 700분 정도가 이제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또 이제 좋은 기회를 얻어서 한 50분 정도 GPT 고급 사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가 GPT를 사용하는 방법들은 사실 많이 아실 거고 제 채널에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 GPT를 유료 버전 사용할 때 혹은 무료 버전이어도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하게 앞으로의 일들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GPT 화면 열어서 같이 한번 조금씩 시작을 해볼까 봐요. GPT 화면인데, 원래는 이제 어떻게 GPT 사이트에 들어오냐, 여기 이제 상단에 있는 chatgpt.com 이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GPT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보통은 이제 구글 계정으로 많이 로그인을 하실 텐데, 이렇게 들어오면 나랑 했던 대화들을 GPT가 기억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좀 나한테 잘 맞는 그런 답변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좀 편리하시고요. 전반적인 이제 환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무료 버전도 있고 유료 버전도 있는데, 오늘은 유료 버전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 거예요. 유료 버전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고, 실제로 저는 업무라던가 혹은 이 유튜브를 만들 때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모바일로 했을 때는 챗GPT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고, GPT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 보이는 화면이 이 화면이세요. 왼쪽 상단을 보면요, 새 채팅이라고 돼 있거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질문을 하면 위쪽에 답변이 나오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 사용을 하는 방법은 그냥 여기서 새 채팅 누르고 질문한다. 그럼 여기 플러스는 뭐냐? 사진이나 파일을 추가하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추가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여기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여기 목소리 부분은 눌러서 말을 하면요, 질문을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입력이 되고 나면 눌러서 바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모바일에서 좀 유용한 이제 방식이고요. 여기 채팅 검색은 내가 챗GPT에서 채팅을 되게 많이 하면 예전에 했던 걸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되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들었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새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이제 주요 내용들인데, 프로젝트가 제미나이에서는 잼스라고 되어 있고, 이 프로젝트라는 거는 한마디로 폴더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어떤 작업들을 할 때 반복해서 해야 할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젝트란 한 곳의 파일과 맞춤 지침을 보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처럼 유튜브를 제작하는 분들은 매번 유튜브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유튜브 대본을. 그럼 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활용해서 대본을 쓰면 GPT랑 대화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빠르게는 10분의 1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시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활용법을 오늘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새 채팅에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GPT를 활용하는 방법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다 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궁금한 것들은 다 GPT한테 물어보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늘 날씨를 물어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으면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을 GPT한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눌러서, 그리고 반말을 한다, 존댓말을 한다, 이런 차이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되고, 날씨 바로 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왼쪽 상단에 보면요. GPT의 버전들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4.0을 쓰시면 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보통 이제 추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나 제안서를 만들 때는 O3 버전을 씁니다. 그럼 훨씬 더 방대한 양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훨씬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그러면 이제 GPT한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한 질문은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오늘 서울시 날씨 알려줘." 근데 이렇게 쓰기에는 물론 GPT가 유용하지만 사실 무료 버전으로도 충분하죠. 그럼 유료 버전에서는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 뭐 메모를 하셔도 되고 그냥 보셔도 되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해요. 말 자체가 되게 어렵죠. 근데 어렵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되는데 뭐냐면 "오늘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할 때는 이 아래의 것들을 좀 지켜서 요청을 하면 훨씬 더 결과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매번 영상을 올리면 "아니에요. GPT 바보예요. 제미나이 바보예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기본적으로 GPT든 제미나이든 계속해서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정말 바보처럼 바뀔 때가 있기는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되게 답변이 잘 나오거든요. 그럼 답변이 안 나왔을 때는 문제가 뭐냐? 내가 질문을 제대로 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원하는 결과물이 한 번에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딴 얘기가 나와서 계속 대화를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될 수가 있거든요. 어떤 결과를 만들 때 이것들을 좀 참고해서 만드시면 좋아요. 첫 번째는요, 역할을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글을 써야 돼요. 유튜브 대본을 쓴다고 해 볼게요. 이 GPT한테 역할을 주는 거예요. "너는 17만 IT 유튜버 온선이야." 이런 식으로 역할을 주고요. 그리고 "너는 그 온선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유튜브 대본을 쓸 거야."라고 목표를 알려줍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형식,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너는 답변을 표로 해 줘. 요약해서 알려줘. 슬라이드 형식으로 알려줘." 이렇게 포맷까지 지정을 하면 좋아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뭘 해야 해 달라. 근데 너는 누구누구이기 때문에 그 사람처럼 해 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교사인데 GPT한테 어떤 강의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하실 거면 "너는 중학교 교사야. 중학생 1 학년한테 수원에 어떤 걸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강의안을 만들어 줘." 이렇게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지정하는 것과 그냥 "수학 강의안을 만들어 줘."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지정을 해 주시고 추가 조건도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좋기는 해요. "무조건 많이 쓰는 게 좋냐?"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정보를 줘야 GPT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을 알려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어떤 말투로 줘?" "중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그리고 "분량은 어느 정도로 줘?" "유튜브 대본 분량 4,000자 정도로 줘." 난이도는 대중성이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알려줘. "예시를 알려줄 테니까 이 예시에 맞춰서 해 줘." 혹은 "이걸 설명하기 위한 예시를 들어 줘." 라는 식으로 내가 원하는 결과물에 필요한 것들을 쭉 써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대본을 쓴다."라고 하고 이걸 한번 써 볼게요. 예를 들어 제가 온선 유튜브를 대본 작성할 거고요. "너는 17만 정보성 유튜버에서 온선이야." 이 온선이 누군지 알려줘야겠죠. 온선은 어려운 AI 툴이나 온라인 사이트를 쉽게 설명해 주는 채널이야. 지금부터 유튜브 채널에 올라갈 대본을 써줘. 목표를 제가 지정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 사람의 역할을 지정해 준 거고요. 그리고 할 일, 목표, 그리고 조건. 내가 주제를 줄 테니까 대본을 써 줘. 대본은 바로 읽을 수 있도록 써 줘. 말투는 예시를 참고해 주고 분량은 4,000자야. 라고 하고 주제를 주면 써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요청해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쓰다가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있으면 GPT가 역으로 저한테 물어봅니다. 보통은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요청을 하냐면 AI 툴 중에 하나 GPT를 예를 들면 설명을 드리면 "GPT 사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대본을 줘."
이렇게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개념들이 없으면 다른 형태의 대본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여기 있는 4가지. 그러면 훨씬 더 요청하는 것에 맞춰서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게 진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제로샷하고 퓨샷인데 이게 뭐냐면 제로샷은 그냥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주제 줄 테니까 대본 줘. 근데 퓨샷은 예시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이시나요? 지금부터 내가 동화를 쓸 건데 이 예시처럼 써줘. 옛날 옛적에 작은 토끼가 숲속에서 길을 잃었어요. 어느 날 꼬마 여우가 외로워하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시를 주면 새로운 동화의 버전이 완전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예시를 하나만 주지 않았고 2개를 줬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3개, 4개, 좀 여러 가지 혹은 분량마다 어떤 파트를 나눠서 예시를 주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거 최근에 제가 올렸던 영상 중에 잘 나온 거였거든요. 그 앞부분만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쓰는 말투가 들어가 있고 온선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이 예시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서 제가 가져온 이 앞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건 그냥 평소에 저의 말투이죠. 뭐 대본을 쓰지는 않았고 그냥 평소에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나온 저의 말투인데 이거를 적용해서 원하는 대본을 써줘라고 요청을 했을 때는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 줄만 얘기해서 요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요청 사항이 길고 구체적일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GPT를 어떻게 쓰냐면 하나 물어보고 얘가 물어보면 뭔가 추가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예를 들어 분량은 4천자 너무 오래 걸리니까 1천자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만든 거를 GPT에 한번 복사해 볼게요. 새 채팅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넣어요. 보통 평소에 우리가 하는 질문보다 되게 길죠. 근데 여기에 아까 그 예시 2가지 있죠? 얘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리고 입력을 해봅니다. 예시 2가지를 넣었고요. 위에 보시면 처음에는 요청사항이에요. 그럼 17만 정보성 유튜버 온선처럼 대본을 써줘야 되고요. 주제를 얘가 요청해야 돼요. 저한테 주제를 주면. 그리고 말투는 제 말투제로 나와야 되고 1천자의 분량이 나와야 됩니다. 밑에서 볼게요. 자, 답변 이렇게 했어요. 좋아요 온선님, 주제만 주시면 바로 천자의 유튜브 대본으로 작성해 드릴게요. 말투는 지금까지 예시처럼 편안하고 쉽게 설명하는 톤으로 맞춰서 쓰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걸 정확하게 이해한 것 같아요. 여기 하나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 중인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한 내용을 얘가 기억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관리를 들어가 보면 기억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우거나 혹은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기억해라, 기억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이제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주제를 뭘로 할까요? 유튜브 대본 쉽게 쓰는 방법이라고 해볼게요. 어떻게 대본을 쓰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온선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대본 쉽게 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영상 만들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앉아서 대본 쓰려니까 뭐부터 써야 되지? 막막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라고 하면서 바로 저처럼 나옵니다. 첫 번째, 구조부터 정하세요. 2번째, 말하듯이 쓰세요. 3번째, 챗GPT를 활용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세요. 대본 하나가 뚝딱 나왔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되게 빠르게 요청을 했는데 이거를 4천자 분량으로 요청을 하면 더 많이 나옵니다. 지금 내용을 4천자 분량으로 늘려줘. 챗GPT에서 기본적으로 이 포에서 뽑을 수 있는 분량을 4천자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상은 잘 안 뽑힙니다. 제가 4천자 분량으로 늘려달라고 하니까 말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 말투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요청했던 거랑 초반에 했었던 거에 반영이 안 되고 분량이 늘어난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구조는 간단하게. 보이시나요? 이게 분량이 늘어난다고 무조건 좋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한번 뽑아보시면 분량을 적게 했을 때랑 분량을 많이 했을 때는 차이가 커요. 그래서 분량을 많이 해서 나한테 필요한 내용들만 취합하신 다음에 이걸 최종적으로 만들어줘라고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실제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시로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본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매번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매번 여기에다 요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새 프로젝트를 참고하시면 돼요. 여기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온선 유튜브 대본 쓰기라고 프로젝트 이름을 하나 지정을 해줘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반복 작업해야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화면에 들어가서 내가 필요한 대본 쓰기라던가 혹은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추가를 해볼 거예요. 뭘 봐야 되냐면 지침 추가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챗GPT가 이제 정확하게 답변을 내기 위해서 뭔가 지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로 대답해줘. 최신 자바스크립트 문서를 레퍼런스로 참아줘. 이런 식으로 요청사항을 여기다가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아까 요청사항을 작성을 했었죠. 그걸 여기다가 쓰시면 됩니다. 너는 17만 정보성 유튜버 온선이야 라고 하면서 온선은 어떤 채널인지 알려주고 요청사항 그리고 내가 필요한 요청사항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분량을 4,000자로 바꿔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하시고 아까는 예시를 넣었잖아요. 여기서 지침을 좀 더 추가를 되게 디테일하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제가 대본을 쓸 때 인트로 그러니까 앞부분에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넣고 본론에는 내용을 이제 실제 정보를 넣고 마지막에는 마무리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인트로는 300자 분량 예시를 참고해서 주제에 관심이 생기게끔 설득하는 역할을 해. 이런 식으로 인트로에는 어떤 게 들어가고 인트로가 어떻게 쓰여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본문은 2,400자 분량 주제에 딱 맞는 정보와 근거를 써줘. 필요하면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설명해. 결론은 300자 분량. 다음 영상 예고를 해주고 구독, 좋아요 요청해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퓨샷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본문이랑 인트로에 예시까지 추가가 되면요.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온선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인트로 예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에다 이렇게 추가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요청사항, 인트로 요청사항, 그리고 인트로 예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거를 잘 정리해서 여기 지침에 넣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본문은 이렇게 써줘. 본문 예시. 제가 본문 예시에 첫 번째로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아마 결과물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첫 번째로 하는 예시처럼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여기 그것도 추가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땡땡땡 이런 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마지막 부분에 추가사항 반드시 첫 번째로 설명해야 하는 건 아니야. 두 번째 추가사항 뭘 넣어볼까요? 결과물을 보고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 채팅에서 했던 대화가 이제 프로젝트로 하나 생겼어요. 어떻게 찾으실 수 있냐면 GPT에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아래에 유튜브 대본 쓰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눌러보면 지침이 들어가 있죠. 여기 파일 추가에 뭔가 내가 예시로 쓸 수 있는 파일을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뭐 그 파일을 넣는다고 해서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진 않아서 크게 추천은 드리지 않습니다. 새 채팅에 제가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어떤 주제를 줘볼까요? 실제 온선 유튜브 채널처럼 나오는지 보려면 제미나이와 챗 GPT를 비교해줘 라고 주제를 한번 줘볼게요. 바로 대본을 써줍니다. 엄청나요. 제가 옛날에 쓴다고 했을 때는 진짜 오래 걸렸는데 바로 나오는데 최신 상황을 반영하고 4,000자 분량으로 구성하겠다. 강점, 단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인트로는 제가 요청했던 대로 300자가 나오네요. 사실 저는요 다 써보고 있어요. 심지어 유료 버전도 써봤어요. 그런데 결국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론 2,400자. 자,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는 구글 생태계랑 연결돼 있고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기능들이 강력합니다. 반면에 챗GPT는 대신 자체 기능이 강력해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훨씬 강력해요. 이거 그냥 대본 제가 바로 써도 되겠는데요?
두 번째, 글쓰기 스타일과 정확도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GPT가 좀 더 자연스럽고 친절해요. 예를 들어 쇼츠 아이디어 10개 추천해줘 이러면 GPT는 썸네일 문구랑 태그까지 정리를 해줍니다. 반면에 제미나이는 그렇지 않아요. 웹 검색 능력, 그러니까 파트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바로 써도 될 만큼 바로 대본을 써주는 걸 볼 수가 있죠. 필요하면 이 스크립트 기반으로 실제 시연용 화면도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GPT에서 강력한 부분은 내가 뭔가를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이 뒷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거를 얘가 먼저 제시를 합니다. 자, 제가 방금 그냥 주제 하나만 줬잖아요. 근데 이 정도의 대본이 나온다는 거.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챗 GPT 사용법 이라는 주제로 제가 실제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죠. 와, 보세요. 저희 부모님도요, GPT 그게 뭔데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저보다 더 자주 쓰세요. 형아, 이거 GPT에 물어보면 되겠지? 이거 완전 제가 했던 말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GPT에 제가 이걸 학습시켜 놔가지고 완전 제 스타일대로 제 이름도 나왔어요. 정말 무서운 친구죠. 근데 사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제가 수정할 게 거의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GPT가 대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잘 알려줍니다. 어디서 어떻게 쓰냐면요. 사이트 접속하시고요. 회원가입하시고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게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그럼 언제 쓸 수 있는데요? 정보 검색보다 빨라요. 문서나 글쓰기 도와주고요.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까지 해줍니다. 육아, 공부, 요리도 척척이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육아 내용이랑 요리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정보가 나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걸 설명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용들을 검수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추가되는 내용들이 있으면 더 추가를 하거나 GPT한테 더 요청을 하거나 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유료로 결제해야 하나요?" 이 부분에서 유료가 필요한 사람과 무료가 필요한 사람을 구분해 줘. 자, 제가 아까 내용을 바꿔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료로 결제해야 되나요?" 이 부분에서 "무료 버전도 좋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은 유료를 쓰세요."라고 이야기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본에서 제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들을 수정한 버전으로 대본이 완성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심지어 이 프로젝트 안에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질문들이 있어서 원래는 사실 제가 대본을 쓰거나 뭔가 반복 작업을 할 때 맨날 이런 얘기를 해야 됐어요. "자, 지금부터 대본을 쓸 거야. 4천 자를 쓸 거고." 이걸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사실 번거롭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볼 필요 없이 이제 한 번에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죠. 꼭 유튜브 대본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 내가 항상 레시피를 물어보는데 물어볼 때마다 GPT가 좀 다르게 설명해요. 예를 들어 레시피를 물어보는데 어떨 때는 링크를 같이 주고 어떨 때는 링크를 안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일상적인 어떤 재료들만 써도 되는 레시피를 알려주고 어떨 때는 고급 재료를 써야 되는 레시피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는 게 불편하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정리해서 이 프로젝트에 넣어 두시고 여기에다가 질문을 하시면 원하는 대로 탁탁탁탁 나오게 돼요. 정말 편리하죠.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지침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 만들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걸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먼저 결과물을 가져오고 그 결과물에 지침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돼요. 이거 아마 보시면 진짜 신박하다고 느끼실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검색해 볼게요. 여기서 뉴스 그러면 생활문화에서 제주도에 장맛비가 온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기자라고 해 볼게요. 근데 나는 매번 이런 기사를 써야 돼. 그러면 내가 쓴 걸 전제하는 거예요. 이 기사를 가지고 와서 자, 새 채팅에 들어갑니다. 복사했어요, 제가 방금. 그리고 GPT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뉴스 기자야. 지금부터 내가 쓴 뉴스 기사를 줄 테니까 그것처럼 주제만 바뀌고 형식과 틀이 비슷한 뉴스 기사를 만들어 줘." 라고 하고 예시 기사 이렇게 입력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제를 바꾼 예시 기사를 줘요. 어떤 기자 이름이 나오고요. 자기가 강풍과 검조특보로 한 새로운 기사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보이시나요? 내가 기자면 정말 힘들겠죠. 다른 주제로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요즘 날씨가 점점 더워져서 이상기후라는 내용으로 아예 바꿔봤어요, 컨셉을. 그러니까 기존 기사 형식을 유지하면서 기사를 아예 다시 써줍니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이런 예보가 있는데요.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진짜 가짜뉴스가 이렇게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예시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거나 내가 만약에 하는 일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기존에 내가 썼던 걸 붙여넣기를 하고 그거랑 똑같이 만들어줘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이거를 프로젝트로 만든 게 아니라 보시면 넌 뉴스 기사고 뉴스 기사를 만들어줘라고 해서 얘는 프로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결과물이 마음에 드는데 매번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로 만들어줘. 프롬프트가 아까 제가 얘기하는 반복되는 지시를 정리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자, 아까 제가 썼던 이 부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당신은 뉴스 1의 기후환경 전문 기자입니다. 아래의 예시와 동일한 형식, 문체, 문단 구성으로 새 기사를 작성해 주세요. 내려가서 보면 단 주제만 제가 요청한 내용으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예시 기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주제 이렇게 되는데 얘를 복사를 해서 아까 그 지침에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럴 수가 있죠. 나는 기후 내용만 쓸 건 아닌데? 라고 하면 이 프롬프트에서 나는 기후 말고 전체적인 뉴스가 될 만한 모든 주제를 다룰 거야. 라고 얘기하면 그 부분을 바꿔서 보여줍니다. 보이시나요? 아까 그 제가 생성했던 그 요청 사항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냥 일반 기자고 예시 기사와 동일한 형체 문단, 문체만 유지하고요. 문장은 어떻게 써주세요? 문단은 어떻게 써주세요? 기사 도입부에는 어떻게 써주세요? 중간에는 어떻게 써 이렇게 다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복사를 하고요. 새 프로젝트를 들어가서 온선 뉴스 기사. 저는 뉴스 기자가 됐어요. 여기에 지침 추가를 눌러서 얘를 추가합니다. 저장을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뉴스 기사가 나와야 돼요. 온선 100만 유튜버가 되다를 주제로 줘볼게요. 유튜브 채널 온선이 구독자 100만 명을 돌파하며 골드 버튼을 수상했다. AI 툴과 스마트폰 활용법을 중장년층 눈높이에 맞춰 설명한 콘텐츠가 큰 호응을 얻은 결과래요. 이거 거의 엄청난 거 아닌가요? 실제로 그 온선 채널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한 번에 이 뉴스 기사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쉽고 빠르게 이런 정보들이 작성이 되고 있죠. 이렇게 어떤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야 될 때는 이 프로젝트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거 해볼게요. 중장년층을 위한 온라인 학교 신설이라는 뉴스 기사를 써볼게요. 심지어 기자 이름이 제 이름이네요. 온라인 학교가 새롭게 문을 연다. 교육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온 학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부분들은 GPT가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를 구성을 해줘요. 은퇴 후 사회 참여나 재취업을 고려하는 중장년층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프롬프트를 기존에 한번 만들어 두시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뉴스 기사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런 결과물을 받았는데 여기에 뭔가 추가하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결과물에. 그러면 다시 이제 나가서 지침을 눌러서 추가하시면 돼요. 추가 사항. 예를 들면 기사이기 때문에 과장이나 근거 없는 내용은 넣지 마. 다 쓰고 나서 사실이 아닌 것은 뺄 것. 이렇게 추가 사항을 할 수도 있어요. 프로젝트의 지침을 내가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여기서 했던 것처럼 프롬프트를 아예 만들어줘 라고 하면 내가 원하는 이 프롬프트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지금 알려드린 이 방법은 꼭 GPT에서만 되는 건 아니고요. 클로드랑 제미나이에서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한 번만 기능을 알게 되시면 굉장히 편리하실 거고 내가 뭔가를 써야 될 때 혹은 만들어야 될 때 그걸 모른 상태에서도 이 프로젝트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새 채팅에 들어가서 지금부터
나는 업무 메일을 쓸 거야. 상대는 고객이고 나는 고객에게 어떤 정보를 정중하게 전달해야 해. 업무 메일의 특징이 뭘까? 제가 요청사항을 줬죠. 업무 메일 써야 되는데 고객한테 써야 돼. 근데 나는 어떤 정보를 좀 정중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업무 메일 어떻게 쓸까? 이거 그냥 한마디로 업무 메일 어떻게 써?를 물어본 거예요.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뭔가 질문을 좀 길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업무 메일은 정중하면서도 명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목이 명확해야 되고요. 인사말이 이렇게 해야 되고요. 본문이 간결해야 되고 어조와 배려 표현, 마무리 인사와 서명이래요. 그러면 실제 예시 메일 틀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고 하네요. 만들어줘. 나는 정수기 회사 직원인데 정수기 신청해줘서 감사한다는 내용이야. 와, 이거 진짜 정수기 같은 거 가입하고 나면 오는 메일 아닌가요? 감사드립니다. 누구입니다. 뭐뭐 하겠습니다. 혹시 뭐뭐 하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이 포맷 너무 좋다. 주제를 바꿔서도 가능할까? 지난번에 했던 거래를 취소해야 할 것 같다는 죄송하다는 메일을 써줘. 사실은 제가 지금 한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지난 거래를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된 상황을 사과하고 안내하는 메일이래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중요 안내라고 쓰네요. 먼저 너무 감사드리는데 정수기 얘기를 제가 좀 전에 했으니까 정수기 주문을 취소하게 됐어요.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이번 건은 사유가 이러해요. 사유의 예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렇게 해드릴게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업무 메일의 예시를 어떻게 만드는지 얘한테 먼저 물어보고요. 이제부터는 또 다시 GPTS,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런 이메일 답변을 매번 받을 수 있게 프롬프트를 작성해줘. 참고로 프롬프트를 몇 글자로 만들어 줄지도 요청을 해도 됩니다. 주제는 매번 바뀔 거야. 근데 좀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사실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작성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내용이 너는 메일을 작성하는 도움이야. 이메일 본문을 써줘. 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복사합니다. 프롬프트 내용. 새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문선 이메일 쓰기, 업무 이메일 쓰기.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프로젝트 만들기. 들어가서 여기서 지침 추가. 복사해서 넣고요. 그럼 상황을 줘야 됩니다. 어떤 상황을 줄까요? 제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고객 안내 이메일 예시예요. 운선몰이네요.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스마트폰 활용 가이드북이래. 제 책 이름이 나오고 그러네요. 받아보실 수 있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는 식으로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똑같이 이메일이 작성되는지 한번 볼게요. 상품, 반품 안내. 반품 할인은 이렇게 하세요가 이메일이에요. 제목이 나와 있고요. 반품 절차를 안내해 드릴게요. 이거 뭐 반품 절차가 없어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편리하겠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굉장히 자유롭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받은 결과물들을 수정하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렇게 제작한 것들 있잖아요. 업무 이메일 쓰기. 얘를 지침을 지금 저희가 입력을 했잖아요. 파일 추가에 들어가서 뭐 이메일 쓰기 파일 같은 거 추가하실 수 있고 실제 그 이메일이 있으면 그 이메일을 여기다가 캡처해서 이미지로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도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 여기 GPT 이거 눌러보시면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저처럼 저런 프로젝트 내용들을 이미 만들어서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 대본? 그러면 대본 쓰는 거에 대해서 저처럼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 거를 들어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누르면 이분들이 어떤 용도로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채팅 시작을 누르면 대본 제안해줘. 그리고 대본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면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 GPT에서 또 다른 버전을 찾으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거 진짜 내가 머리 써서 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GPT 프로젝트 기능과 GPT-S,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 놓은
이 GPT 쇼핑몰 같은 거를 잘 이용을 하시면 훨씬 더 다채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 버전에서만 저 프로젝트 기능이 있거든요. 저는 무조건 유료 버전을 쓰는 이유는 저 프로젝트 기능을 쓰고 안 쓰고가 사실 GPT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이 강의가 교보문고에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교보문고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에 스마트폰 하면 제가 안 나오고요. 스마트폰 활용까지 검색하시면 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들어가시면 우리 온선 채널에서 하나하나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다 책으로 나와 있게 돼요. 내용들은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핸드폰 화면 하나하나가 다 캡처돼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보시면 내가 평소에 나는 온라인이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익숙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또 QR코드 다 달아놨기 때문에 QR코드 누르시면 뭐 오픈 채팅방이라던가 틱톡, 유튜브 제가 이걸 잘 설명해 놓은 곳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골든레빗 출판사에서 정성 들여서 같이 만들어 주셨고 주변에 뭐 엄마 아빠라던가 혹은 스마트폰 활용을 잘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선물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책이 가격대가 좀 있죠. 실제로 보시면 진짜 두껍거든요. 꼭 필요한 내용들만 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